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 김정수 운용역은 이 급락을 좀 포착을 해서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수 100단위로 끊어서 2550선, 2450선. 그때 2550선 왔다 갔다 할 때는 2450까지만 가서 기회를 주면 이런 식으로 바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2450이 아니라 2350도 밑돌다 보니까 좀 만원자실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김정수 운용역의 의견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큰 폭의 하락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반대 매매하고 신용 물량 요 규모가 이제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걸 전 중점적으로 좀 봤고, 그 다음에 100포인트로 오늘 시장이 폭락세가 나왔잖아요. 2450선. 이 자리에서 이제 무너지면은 이제 100포인트로 해서 제가 2350을 이야기 해드렸는데, 한 번에 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제가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뭘로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반대 매매, 신용 청산 물량. 그래서 이게 공식은 아닌데,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항아리로 비유를 좀 해드리면서, 항아리의 요 물량이 좀 사라지는 시점, 그런 걸 좀 보면서, 이제 현금, 우리가 2600과 2650에서 만들었던 이 현금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항아리면, 이 항아리예요. 항아리면 여기서 이제 쌓여있는 이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 매매나 신용청산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 규모가 계속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한 1.3조 정도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드렸었냐면은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신용 청산 물량이 3주에서 한 4주 정도 나오는 거 보면서 3조 수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현금 비중을 사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 매매나 이제 신용 물량 이 추이가 규모가 좀 늘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청산되지 않으면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현금을 좀 유동성 변화 보면서 좀 천천히, 그죠? 만약에 내가 10의 자금 있으면 10을 다 지르는 게 아니라 한 여러 번 나눠서, 그죠? 한 3을 사든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번에 사지 말고 한 두 번이나 세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사라고 했던 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잖아요. 요게 현재 파악된 수준은 지금 1.3조 정도 되는데, 오늘 이 폭락을 일으켰던 거의 주범은 누가 주범이냐면은 파생 쪽에 그 원인이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시장의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하락을 일으켰던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비차익 거래. 이게 5조가 넘어요, 여러분. 오늘만 1.4조가 프로그램 물량으로 주식들을 폭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투자 심리 자체는 매수세가 강한 시장이 아니라 매도세가 강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호가가 굉장히 얇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한 두세 번 때려야 좀 쓰러졌다면, 요새는 이렇게 톡 하고 건드려도 무너지는 주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체력이 약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 관세를 발효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 보복 관세를 34%를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유럽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가겠구만. 이런 공포가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망연자실한 이런 상황에 투자가들이 놓일 수밖에 없게끔 오늘 시장을 좀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이런 거를 미리 대비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미리 대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이 대폭락이 나왔는데
2600이나 2600, 요 50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7, 80%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 폭락이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그죠? 반대매매나 신윤청산 물량이 진행되는 요 추이를 보면서, 로스컷 물량들이 나올 때마다 슬라이드 쓸듯이 약간씩 이렇게 좀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현금도 주식이다라는 게 각인되어 있어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그동안 등한시하거나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현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실천하셨던 분들은 이번 구간에 저는 기회를 맞이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이제 이 현금 투입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반대매매나 신용청산이라는 거를 제일 정점에 두고, 여기 이제 반대매매, 이게 신용청산, 반대매매 있잖아요? 반대매매 나오면, 요걸 이제 머릿속에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주위에 또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 관련된 실적 우려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각종 관련된 정치 테마주도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모든 거의 정점은, 신용이나 반대매매 물량이 지금 현재 1.3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조 수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면 1.2조에서 또 한 1.5조, 뭐 한 2조, 2.5조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 못 견뎌서 나오는 로스컷 물량들이, 그럴 때마다 현금 70% 있었던 걸 한 60%, 50%, 40%.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장이 계속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여기서 이제 아무 기업이나 하면 안 되고, 이슈의 좀 중심에 있는 빅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저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2450 이전에 중요했던 숫자가 있어요. 2550이었었거든요. 저 자리가 지지하고 이제 저항이 만나는 되게 중요했었던 저 자리인데, 저 자리를 갭으로 깨고 나서 그 자리가 2450. 여기서는 일부 투입을 한 게 맞아요, 여러분. 네, 일부 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저점은 모르니까, 이게 2350까지 단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2350까지 열려있다라는 거는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했잖아요. 그 서술형으로 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2350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면?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려우니까 요거를 묶어서 보는 거야. 저 묶음으로. 2450에서 저게 2350이 저점에서 돌아설지, 아니면 2300을 깰지 2250을 깰지,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나중에 시간이 간 다음에 저점이라는 건 그때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저점이 투매된 요런 구간,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네요. 2023년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2023년도도 저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350을 기준으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을 때거든요. 저 때는 이제 2350이 기준이었어요. 2350이 기준이었는데, 이게 최저점은 아니지만 요런 기간 동안에 이게 더 폭락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 동안에 매집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매집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신호들이 나와야 되냐면, 투자 심리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공포 물량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히어로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촐랑거리는 주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 같은 경우를 바로 돌릴 수는 없으나, 자기 살겠다고 나머지 일단 매수세 좀 들어줘, 이런 좀 주식들, 그러니까 지수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지만 각 산업에서 약간 개별적으로 급등하는 주식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정치 테마주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정치 테마와 관련돼서 오렌트 전공, 그 다음에 에이텍, 그 다음에 에이텍 모빌리티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 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대규모 기술 이전에서 오는 상한가 ABL 이런 게 징후인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박살인데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주식들의 자금들 쪽으로 먼저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일단 나온 거고, 이게 지금 방산 우주항공 쪽 막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주항공에서 나와야 될지 현대 로템이나 하야나 에어에서 그건 몰라요. 근데 나와야 돼요. 먼저 튀는 주식이 나와야 됩니다. AI 쪽에서는 지금 솔트룩스 같은 주식이 갑자기 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산업에서 다른 섹터들은 안 올라가는데 걔만 튀는 주식이 나와야 됩니다.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 다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일전기가 얘만 급등이 나온다든가 그 섹터에서 대표주급은 아닌데 약간 시총 사이즈가 좀 작으면서 큰 이슈하면 개별적인 주식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징후인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나온 대표적인 징후인 겁니다. 자기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국가와 나라가 위기에 봉착을 하면 제일 먼저 자기 살겠다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섹터 자체가 무너졌을 때 자기 먼저 살겠다라고 먼저 매수가 들어온 애들이 생깁니다. 모멘텀을 먼저 알고서 쏘는 자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도 잘 보면 그동안 하이닉스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들을 위주로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두페사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급등이 나온 거에 비해서 덜 빠지지만 어쨌거나 추세를 돌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들을 잘 보면은 하락세가 나오고 급락세가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한 번씩 튀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빠질지는 모르지만 2450과 2350 그리고 아래쪽으로 2200이 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요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등장하는 산업 내에 좀 중소형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요거는 신용자금이 한 3조 정도 수준에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현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2200이 될지 2350이 될지 2450이 될지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징후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